이번 영상은 노년의 혼자가 축복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혼자가 축복인 첫 번째 이유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받을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상처는 결국 사람에게서 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이라 해도, 가까운 친구라 해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노년이 되면 이러한 감정적인 상처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노년에는 더 크게 와닿고 깊은 외로움과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면 관계에서 오는 이런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자식이 서운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기대하는 만큼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섭섭함이 쌓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이 바쁘고 그 안에서 부모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운함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괜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 이런 가족 간의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어도 노년이 되면 성격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작은 일에도 다투고 서운함이 쌓이면 남은 인생을 서로 원망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태도, 반복되는 잔소리,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서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겪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을 일은 많습니다. 노년이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도와가며 의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차이, 건강 상태, 가족 상황에 따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수다를 떨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은 여전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점점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배신감과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 그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젊을 때는 금방 잊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오래도록 곱씹게 됩니다. 괜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현명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이명자 씨는 가족과 함께 살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조차 줄었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도 정작 본인은 대화에 끼지 못하고 집안일만 하다가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라며 무시하는 자식들의 말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혼자 살기로 결정한 후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피곤한 가족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보고 싶을 때 손주들에게 전화하면 되고 굳이 관심 없는 대화에 끼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혼자 살면서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씨는 이제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오롯이 자신의 감정을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가 축복인 두 번째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억압은 자유의 박탈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젊음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릴 시간인데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모든 일에 타협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이제 건강 생각해서 이런 음식 먹어야 해요 라며 내 입맛을 강요하고 손주들이 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도 참고 웃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부딪히고 TV 채널 하나 돌리는 것도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는데도 여전히 양보하고 맞춰야 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혼자 살면 모든 선택이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아무런 간섭 없이 먹을 수 있고 늦잠을 자고 싶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면 됩니다.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든 새벽에 산책을 나가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든 집안을 어떻게 꾸미든 온전히 내 취향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으며 내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친척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관계 유지가 이제는 선택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오롯이 내게 편안한 사람들만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관계에서 상처받던 과거와는 달리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내 돈이 있어도 내 돈처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써야 할 일은 끝없이 생기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으면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돈 쓰는 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오롯이 나를 위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떠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우면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73세 김정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주고 자식들 입맛에 맞춰 반찬을 만들고 TV 채널 하나 돌리는 것도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한 후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적막함이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의 생활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고민합니다.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가족 건강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껏 즐깁니다.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든 낮잠을 자든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도 취향대로 꾸미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여행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김 씨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가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돈 걱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가지고 있는 돈을 쪼개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끝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은 슬쩍 도움을 요청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줘야 할 것 같고 경조사비며 각종 지출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생활비도 2배로 들어가고 서로의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이 모든 경제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 돈처럼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빌려달라는 말에 결국 통장을 열게 되고 갚겠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손주들이 용돈을 받으러 올 때마다 안 줄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에 지갑이 열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결국 내 노후 자금은 줄어들고 내가 써야 할 돈을 남을 위해 쓰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 식비, 공과금, 병원비, 생활비 등 모든 것이 2배로 듭니다. 한 사람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야 맞벌이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정된 돈을 2사람이 나눠 써야 합니다. 결국 남은 노후가 빠듯해지고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모든 생활비를 내 기준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가장 좋은 점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경조사 참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돈이 많지만 혼자 살면 오롯이 나를 위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노년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은 곧 심리적인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돈 걱정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도 찾아옵니다. 혹시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내 생활 수준에 맞춰 소비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입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진정한 행복도 찾아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76세 최영식 씨는 한때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물론이고 손주들 간식비에 명절마다 늘어나는 생활비까지 돈이 새어나가는 곳이 끝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용돈을 조르며 할아버지 최고라고 하면 기분은 좋았지만 통장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 살기로 결심한 후 최 씨의 지출은 확 줄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만 장을 보고 불필요한 경조사비도 과감히 줄였습니다. 전기세도 확 줄었고 TV도 보고 싶은 것만 보니 스트레스도 덜합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도 아빠도 이제 빠듯해라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혼자 살면 돈이 더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최 씨는 이제 작은 여행도 다니고 보고 싶었던 연극도 보며 노후를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가 축복인 4번째 이유는 가고 싶은 장소나 모임만 참석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답답한 것은 원치 않는 모임에 끌려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 행사에 불려 나가야 하고 배우자의 친척들과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하며 원하지 않는 경조사에도 얼굴을 비춰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과 가족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의무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이런 강요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시댁이나 처가에 가야 하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 친척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인사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에 마지못해 끌려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피곤함 뿐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분은 꼭 뵈어야 해요 라며 억지로 모임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듣기 싫은 이야기나 참아야 하는 농담을 견디는 일은 이제 지겹습니다. 더 이상 그런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자유로운 모임 참석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고 싶은 곳에 맞춰야 하고 관심 없는 모임에도 따라가야 합니다. 함께 노후를 보내는 친구들이라도 취향이 맞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나가기를 싫어해? 라는 잔소리를 듣거나 반대로 맨날 친구들이랑만 노냐?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가고 싶은 모임에만 참석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이 아니라 선택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진짜로 즐거운 모임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까? 가 아니라 오늘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까?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질입니다.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억지로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혼자 살면 이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바로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74세 이정순 씨는 남편과 함께 살 때 늘 원치 않는 모임에 끌려 다녔습니다. 남편 친구들의 모임, 시댁 행사, 심지어 관심도 없는 골프 모임까지 따라가야 했습니다. 정작 가고 싶은 전시회나 여행은 그런데 가서 뭐 하냐라는 핀잔을 들으며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미술관 회원권을 끊고 매달 새로운 전시를 보러 다닙니다. 친구들과 즉흥적으로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불필요한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김장하는 친척 모임은 핑계를 대고 빠졌고 대신 도서 토론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노년의 혼자가 축복인 5번째 이유는 외로움도 익숙해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면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해지고 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운 순간은 찾아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손주들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며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이라 해도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에게 관심이 사라지면 결국 혼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면 오히려 외로움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적막함이 어색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던 시간들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운지, 어떤 환경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을 하면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순간 혼자 있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혼자서도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강해지고 고독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가장 큰 이유입니다. 75세 김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TV를 틀어놓고도 마음이 허전했고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집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영화관에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도 자주 겪다 보니 별거 아니더라. 김 할머니는 이제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지낸다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글쎄, 요즘 애들 자기 살기도 바쁘잖아. 그래도 부모인데 외면하겠어?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더 서운해진다. 자식보다 내가 의지할 걸 찾아야 해.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식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다고 경제적 빈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실제로 챙길 수 있는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것은 오직 스스로 준비한 것들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에 자식 말고 가장 의지해야 할 핵심적인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노후에 자식 말고 의지해야 할 5가지 중 첫 번째는 연금관리 및 안정적 수입원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 걱정입니다.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다가 기대만큼 받지 못하면 실망이 커지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비가 필요하고 사회와 연결되려면 최소한의 생활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과 안정적인 수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은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벌었다고 해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을 무시하고 노후를 맞이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야 하고 부모를 완전히 부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수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면 경제적 자립심이 생기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집을 활용해 월세를 받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소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소규모 장사를 하거나 재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를 책임진다 라는 태도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무너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지갑 사정이 눈에 보이고 병원에 가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노후는 비참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연금과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해지고 내 선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돈 문제로 가족 간의 감정이 상하면 결국 관계도 멀어집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서운해지고 불편한 감정이 쌓이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대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을 점검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노후의 가장 확실한 버팀목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경제적 기반입니다. 70대 남성이 자식들에게 기대며 살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노후엔 당연히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하다며 차츰 연락이 뜸해졌고 생활비를 요구할 때마다 눈치만 보였습니다. 결국 돈이 없으니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식들에게 서운함만 남았습니다. 반면 60대 여성은 연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작은 부업을 이어가며 살았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이 없었고 여행도 다니며 자유로운 노후를 즐겼습니다. 돈 때문에 불안할 일이 없으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노후에 자식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고 내 삶의 선택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내 자존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식 말고 의지해야 할 5가지 중 두 번째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찾기입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처음엔 일에서 해방된 것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고 특별한 할 일이 없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갑니다. 결국 몸도 마음도 늙어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를 버티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소일거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하루를 알차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 돈을 벌든 안 벌든 무엇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간단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네에서 가벼운 일을 돕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있다 라는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면 온종일 그것만 생각하며 서운해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불만이 쌓입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걸 해야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면 외로움이나 서운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소일거리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용돈벌이가 되기도 하고 작은 부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직접 만든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스스로 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소일거리가 있으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은 점점 굳어지고 병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노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생기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노후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하루 종일 누워서 무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인생이 아니라 할 일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든 말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노후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꼭 해야 하는 일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를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남성이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TV만 보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편했지만 점점 무료함이 찾아왔고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함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몸도 약해지고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인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반면 60대 여성은 은퇴 후 취미 삼아 손뜨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소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용돈벌이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손을 움직이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실해졌습니다. 노후에 소일거리가 없으면 몸도 마음도 늙어갑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있다 는 기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노후에 자식 말고 의지해야 할 5가지 중 3번째는 꾸준한 운동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노후에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드나들어야 하고 한번 쓰러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남은 생을 침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걷는 것이라고.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불안감이 커지지만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생깁니다. 특히 바깥에서 하는 운동은 효과가 큽니다. 공원을 걸으며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운동을 하면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건강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고 자식들이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걷는 습관 하나만 들여도 관절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유지되며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오래 누워있는 부모보다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계단 오르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을 하루 쉬면 몸이 알아채고 일주일을 쉬면 몸이 무너집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망가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아니라 내 2다리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70대 남성이 은퇴 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운동이 귀찮아 소파에 눕는 시간이 늘었고
점점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낙상사고로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근육이 너무 없어 회복이 어렵다 고 말했습니다.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60대 여성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틈날 때마다 몸을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병원에 갈 일이 없었고 또래보다 활기찬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노년엔 누우면 죽고 움직이면 삽니다. 걷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내 두 다리가 내 삶을 지켜줍니다. 노후에 자식 말고 의지해야 할 5가지 중 4번째는 배우자와의 유대감입니다. 노후에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빠 서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인생을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의 유대감을 지키지 못하면 노후가 외롭고 삭막해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기 바쁩니다. 부모를 챙길 여유도 없고 결국 부부 둘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 쌓인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면 노년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대화는 없고 함께 있어도 각자 할 일만 하며 무관심해집니다. 그 상태로 나이 들면 결국 부부가 아니라 한 집에 사는 2명의 노인이 될 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를 챙겨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나빠질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배우자가 곁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계를 다지지 않으면 나중에 몸이 아플 때조차 서로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배우자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려면 대화가 필수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대화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오늘 어땠어? 밥은 뭐가 좋겠어? 같은 사소한 질문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고 취미를 공유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노년을 외롭지 않게 보내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결국 떠나지만 배우자는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입니다. 싸우고 소원해지고 무관심했던 시간을 넘어서 이제라도 서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곁에 있으면 노후가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70대 남성이 은퇴 후 집에서 아내와 대화도 없이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집에서 아내와 마주치는 시간이 늘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외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오지 못했고 옆에서 돌봐준 건 결국 아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소홀했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60대 부부는 퇴직 후 함께 산책을 하고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을 때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더 신경을 쓰면서 노년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노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면 결국 외로움만 남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에 남을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노후에 자식 말고 의지해야 할 5가지 중 5번째는 노후 의료비 대비 전략입니다.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적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작은 병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고 만성질환이라도 생기면 평생 돈이 들어갑니다.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고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의지하려다 관계가 멀어지고 돈 문제로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 대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입원이라도 하면 한순간에 수백만 원이 나가고 치료가 길어지면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보험이 부담스럽다고 가입을 미루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의료비를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 중 일부는 반드시 의료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에서 뺐으면 결국 경제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까지 포함해 따로 의료비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의료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갈 일이 줄고 자연스럽게 돈도 절약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건강을 소홀히 하다가 병이 난 후에야 후회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의료비 대비 전략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아파도 참고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강도 잃고 돈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의료비 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대비해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노후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건강과 의료비 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70대 여성이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다가 병을 키웠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진통제로 버텼지만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식들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비 부담에 경제적으로 흔들렸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졌습니다. 반면 60대 남성은 미리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의료비를 따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치료를 받아 병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큰 병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의료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를 대비하지 않으면 병이 찾아왔을 때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려면 의료비 대비는 필수입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맡길 생각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자식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다고 병원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노후를 지켜줄 것은 스스로 준비한 것들 뿐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기고 건강이 있으면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평생 함께할 사람이 남습니다. 스스로 할 일이 있고 의료비 걱정이 없으면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 외로운 건 잠깐. 대신 속이 다 시원해.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나? 누구랑 부대끼며 스트레스 받느니 혼자가 100배 낫지. 혼자 살면 불편하지 않아? 불편은 무슨.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평생 남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진짜 내 삶을 되찾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래서 다들 혼자 하는구나.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이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예민한 성격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고들 하지만 사실 혼자여서 더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이라면 혼자가 최고의 환경입니다.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쓰이고 타인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타인에게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TV를 크게 틀어놓는 소음,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며 하루를 시작해도 됩니다. 집안 정리도 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깔끔한 정리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물건이 늘 그대로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 늘 타협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질러 놓은 물건을 보면 신경이 쓰이고 반대로 내가 둔 물건을 치우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누구도 내 생활 패턴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내 방식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식사도 내 입맛과 습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부터 국을 먹어야 속이 든든하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살면 이건 너무 짜다. 왜 이렇게 싱겁게 했어? 고기 반찬 좀 해라 같은 불필요한 말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혼자면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이라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어울려야 하는 모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도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배우자 때문에 마지못해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끊어낼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생깁니다. 말투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고 작은 행동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속이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축복과도 같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리듬대로 내 감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편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정숙 씨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민감하고 정리정돈에 집착하는 예민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평생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 늘 스트레스였다. 남편은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자식들은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법이 없었다. 설거지를 바로 안 하면 속이 답답했고 밤늦게 전화벨이 울리면 신경이 곤두섰다. 하지만 가족들은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정막이 어색했지만 곧 깨달았다. 이게 진짜 평온이라는 거구나. 이제는 조용한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는다. TV 볼륨도 적당하고 불필요한 소음이 없어 신경 쓸 일이 없다. 얼마 전 친구가 물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해.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드디어 내 방식대로 살잖아.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한 번도 내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족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내 감정보다 남들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나에게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 하러 가? 돈 아깝게 어디를 가? 하면 가방을 싸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우리 애 봐줘야지 하며 내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떠나고 싶으면 오늘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 쓰는 것도 오롯이 내 결정입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늘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교육비, 생활비에 허리가 휠 만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 돈을 내 뜻대로 쓸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일상도 내 뜻대로 흘러갑니다. 과거에는 하루 일정이 온통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밥을 차리고 남편과 자식들을 챙기고 그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맞춰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리듬대로 살면 됩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살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도 억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댁 행사, 친척 모임, 남편 친구들과의 어색한 자리까지도 마지못해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온전히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박미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취미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 아깝다는 남편 말에 포기했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엄마가 그런 걸 왜 해? 라는 자식들의 반응에 접었다. 그러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봐야겠다. 며칠 전 늦잠을 자고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바로 짐을 싸고 기차표를 예매했다. 목적지는 강릉.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 물었다. 혼자 여행 가니까 심심하지 않아? 박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사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내 건강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병원부터 모시고 갔고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면 괜찮아, 좀 쉬면 낫겠지 하며 참고 버티기 일쑤였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병원비를 걱정하느라 내 건강검진도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식사도 내 몸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반찬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도 건강한 메뉴를 고르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도 내 리듬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아침 운동을 가려 해도 밥부터 차려야지, 오늘은 그냥 쉬어 하며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건강 관리입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걸어도 되고, 요가를 해도 되고, 수영을 배워도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방식대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족들과 살 때는 늘 애 봐달라, 심부름 좀 해달라 하며 내가 무리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을 보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속도로 움직이고 내 몸이 힘들면 충분히 쉬어갑니다. 늦은 밤 위험한 곳에 나가지 않고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면 때로는 건강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내 몸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를 가장 먼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영자 씨는 평생 남들 챙기느라 자기 몸 하나 돌볼 겨를이 없었다. 남편이 혈압이 높다 하면 저염식 식단을 만들고 자식이 피곤하다 하면 보양식을 끓여줬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지럼증을 느껴도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본인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그날 이후 이영자 씨는 달라졌다. 그래, 이젠 내 몸이 먼저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간다. 며칠 전 딸이 엄마, 손주 좀 봐줘 하자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 필라테스 가야 해. 건강이 먼저야. 친구가 물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이영자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내 몸 좀 돌보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네 번째 이유는 나만의 작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아끼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 하나 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들 옷은 사주면서 정작 내 옷 한 벌 사려 하면 난 그냥 있는 거 입지 뭐 하며 돌아섰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이 돈이면 반찬 하나라도 더 사야지 하며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오롯이 나를 위해 작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도 내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은 믹스커피를 좋아하고 자식들은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결국 내 입맛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싼 원두를 사서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한 잔을 내려 마십니다. 카페에 가서 비싼 디저트를 시켜도 돈 아깝다 하는 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작은 사치가 아니라 나를 위한 당연한 행복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살 때는 늘 오늘 뭐 먹지? 고민하며 남들의 입맛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우 스테이크, 내일은 초밥, 모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끼를 대충 때우든 비싼 음식을 사 먹든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쇼핑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자식들이 엄마는 왜 그런 걸 사? 하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쁜 스카프가 보이면 사면 되고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구입합니다.
내가 벌고 내가 모은 돈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술을 배우고 싶어도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도 엄마가 그걸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는 소리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비싼 수업료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참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마음껏 즐기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작은 사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김정희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 챙기느라 본인을 위한 소비는 늘 마지막이었다. 남편 양복은 맞춰주면서 본인은 시장에서 싼 옷을 샀고 자식들 학원비는 아낌없이 대면서 본인 피부 관리는 사치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가 되고 나서 백화점에 갔다. 늘 그냥 지나쳤던 명품 화장품 코너 앞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평생 가족들 위해 썼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써도 되잖아? 결국 인생 첫 고급 크림을 샀다.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얼굴에 발랐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웃음이 났다. 이제야 사람 대접 좀 받는 기분이네? 며칠 후 친구가 물었다. 그 비싼 화장품 아깝지 않아? 김정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나를 위해 좀 살아보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혼자라서 좋은 5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살면서 늘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형제들과 비교당하고 친구들과 비교당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자식까지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네 남편은 더 잘해준다. 누구네 자식은 더 성공했다 같은 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이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다니냐, 자식은 어디 직장 다니냐, 손주는 몇 명이냐.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리 자체를 피할 자유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네는 큰 집으로 이사했대. 누구네 남편은 연봉이 높대 같은 말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해외여행을 다니든 집에서 편하게 쉬든 모두 내 선택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허세를 부릴 필요도 억지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에 대한 비교도 끝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름이 늘었다, 살이 쪘다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꾸미고 싶으면 꾸미고 편하게 입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를 즐기면 됩니다. 주름이 있으면 어떤가요? 이것도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더 이상 남들 눈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 필요도 더 많은 걸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박영순 씨는 젊었을 때부터 비교 속에 살았다. 친척 모임만 가면 누구네 남편은 승진했대, 누구네 딸은 시집을 잘 갔대 같은 말이 들려왔다. 손주가 태어나자 이번엔 누구네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닌대라는 말까지 따라붙었다. 남들과 비교당할 때마다 속이 답답했지만 그냥 참고 살았다.
그러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다. 아니, 내가 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야 하지? 그날 이후 불필요한 모임을 끊고 온전히 자기 삶을 살기로 했다. 아침이면 공원에서 산책하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전화를 걸어 물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박영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이제야 남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산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달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번에도 밥값은 선배님이 내시죠? 처음에는 한두 번 돕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베푸는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한 번 기대면 끝없이 요구하고 결국 고마움조차 사라집니다. 베풀수록 내 노후 자금은 줄어들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늙어 이렇게 베풀면 호구되는 7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정리하는 순간 부모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두고 자식들이 웃으며 찾아오지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고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됩니다. 이제 줄 것도 없는데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부모는 자식들에게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하는 척 다가옵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형제끼리 다툼 없게 해요. 라며 유산 문제를 언급합니다. 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미리 받아두면 혹시라도 부모가 변심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넘겨준 뒤에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안부를 챙기던 자식도 더 이상 챙길 이유가 없어지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집과 통장을 자식 명의로 바꾸는 일입니다.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고 법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으니까라는 말에 속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부모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집을 자식 명의로 넘긴 후에 갈 곳이 없어지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식이 그냥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해도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고 심지어 부모를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돈을 미리 나눠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도와주는 것과 아예 유산을 넘겨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미리 주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되고 부탁하는 입장이 됩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요구하면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라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은 노후를 쓸쓸하게 보내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분란이 생깁니다.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부모의 선한 의도와 다르게 자식들은 받은 금액과 조건을 두고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더 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참고 지내지만 결국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형제 간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오히려 싸움의 씨앗을 남기는 셈이 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유산을 미리 정리해 줄수록 자식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경제적 권리가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존중받고 사회적으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것입니다. 절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돈을 쓰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한번 베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결국 돈을 쓰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노년에 돈을 쓰면 사람들은 이분은 늘 베풀 줄 아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분에게 부탁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한 번 식사 비용을 내면 다음에도 기대하고 한 번 선물을 주면 다음에도 바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 요구하는 태도로 변합니다. 노인이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돈이 나가는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집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 시작된 금전적인 배려가 시간이 지나면 왜 이번에는 안 해주세요? 라는 불만으로 바뀝니다. 계속 퍼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그동안 잘해주더니 왜 변했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돈을 쓰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어른으로서 베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손을 벌립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순간 주변 사람들은 그 기대를 이용하려 합니다. 노인이 여유가 있어 보여도 노후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잘못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은 허탈함과 후회뿐입니다. 돈을 쓰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이 나갈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태도가 변합니다. 결국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끊기면 함께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베풀어 온 사람조차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년에는 오히려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돈 없이도 곁에 남을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필요할 때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지켜온 노후 자금입니다.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존중받는 삶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에 사람들에게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평생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심과 친절로 다가오지만 결국 돈을 노리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 친구, 이웃, 심지어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슬슬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베풀면 끝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하고 거절하면 서운해하며 등을 돌립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자식과 친척들이 찾아와 우리 집이 힘들다, 아이들 학비가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손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라는 태도로 변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결국 돈을 주면서도 감사 인사는커녕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웃과 친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조금 도와줘도 안 힘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쉽게 손을 벌립니다. 오랜 친구라도 돈 앞에서는 변합니다. 사업이 힘들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빌려준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돈을 갚지 않으려 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한번 도와주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갑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고 거절하면 야박하다는 말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왔던 일들이 결국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어버립니다. 소문이 나면 사기꾼들도 접근합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 확실한 사업이다라며 노인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지만 소문이 난 순간부터 이런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돈을 날리고 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돈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절대 쉽게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결국 이용당하고 돈이 사라진 후에는 외면당합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조용히 지키는 것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술값이나 밥값을 매번 내는 것입니다. 술값이나 밥값을 매번 내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그것을 기대하고 나중에는 아예 습관처럼 받아들입니다. 어른이니까 내야지, 형편이 넉넉하니까 괜찮잖아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야 부담 없이 한 끼를 사더라도 노후에는 지출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술값과 밥값을 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남들은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쌓이고 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나가고 1년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기대감뿐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던 밥값이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됩니다. 한두 번 사주다 보면 사람들이 먼저 지갑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내시겠지라는 태도가 당연하게 자리 잡습니다. 거절하면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 왜 갑자기 안 내? 라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넉넉한 줄 알고 더 비싼 메뉴를 시키고 술을 추가하면서 부담을 키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끊기면 함께 사라집니다. 밥을 사주지 않으면 연락도 줄어들고 술자리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밥을 사든 안 사든 변하지 않겠지만 돈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씁쓸한 후회뿐입니다. 노후 자금은 자신의 삶을 위해 가장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술값과 밥값을 내는 대신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랜 친구라도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함께할 사람만 남는 것이 진짜 인맥입니다. 더 이상 기계적으로 지갑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매번 밥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낮추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노년의 삶은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변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것을 줄이게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인다고, 친구나 친척이 어렵다고, 체면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다 보면 결국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자식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데 부모님이 좀 아껴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에 속아 본인 지출을 줄이고 자식을 돕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참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저렴한 것으로 대체하고 건강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줄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희생한다고 자식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기대 수준이 높아져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친구나 친척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랜 인연을 유지하려고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끼리 이런 자리인데 빠지면 서운하지라는 말에 맞춰 무리하게 돈을 쓰고 형편이 괜찮으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 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와줘도 친구나 친척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를 먹었으니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고 희생한다고 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다 보면 건강도 악화되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노년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활 수준을 낮춰가며 남을 도울 필요도 체면을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6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다 보면 결국 부모의 삶은 완전히 희생됩니다. 노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댄 채 살아가면 부모의 인생은 끝없는 부담 속에서 이어집니다. 도와주면 자식이 독립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질수록 자식은 더 무기력해지고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혼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한두 번 도와주면 끝날 것 같지만 지원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삶을 책임지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부모가 모아둔 돈은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지만 자식에게 돈을 쓸수록 정작 부모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식의 월세를 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고 손주 교육비까지 감당하다 보면 부모의 통장은 점점 비어갑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원이 끊기는 순간에는 섭섭해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면 자식은 절대 독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돈을 대주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할 시기에 쉽게 도움을 받아버리면 결국 자립심을 기르지 못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까지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대주는 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일입니다. 결국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현실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노년에는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로서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자식은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헤쳐나가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려 하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 불행해집니다. 이제라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식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각종 모임에서 쓸데없이 한턱을 쏟아보면 결국 사람들은 나를 지갑으로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점점 그것을 기대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 번 사주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바라게 되고 거절하는 순간 서운하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결국 모임에서 인정받기 위해 쓴 돈이 나를 더 쉽게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노년의 모임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야 돈을 쓰면서도 다시 벌 기회가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 나간 돈을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혹은 주변의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씁니다. 내가 한턱 내겠다는 말을 쉽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지갑을 열면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식사값을 내고 술값을 내고 여행을 가서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른이니까 형편이 되니까라는 말에 속아 계속 내다 보면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돈을 쓰면서도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 항상 환영받지만 막상 돈을 안 쓰면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돈으로 유지된 관계는 돈이 끊기는 순간 함께 사라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밥을 사든 안 사든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돈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턱을 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모임에서의 허영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을 써서 얻는 인기는 진짜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나를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쓸데없이 한턱을 쏘며 사람들의 기대를 높이는 순간 내 노후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지갑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베풀면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도움을 주던 사람들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등을 돌립니다. 돈을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서운함만 남습니다. 베푸는 대신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함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할머니는 오늘도 혼자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침대의 한쪽이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 그러나 그 공허함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소파와 발행 커튼,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걸어두었던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집안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김할머니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을 때는 이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벽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늦은 아침 김할머니는 찬밥에 물을 부어 대충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잔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 이렇게 대충 먹으면 어떡해? 반찬도 좀 챙겨 먹어.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잔소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김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지만 그것도 점점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점점 줄어들었고 연락이 와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먼저 연락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떠들고 웃었지만 김할머니에게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보내려 해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노부부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애써 외면했지만 이미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스스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고 남은 생이 끝없이 이어지는 긴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만이 조용히 퍼져 나갔습니다.
김할머니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무료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가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던 중 앞에서 다가오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반듯한 옷차림,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김할머니 앞에 멈춰 서더니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을까요? 김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말을 거는 일이었고 그것도 또래의 남성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가까운 국밥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 어떠세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혼자 드시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김할머니는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바쁘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기만 했어요. 김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뵌 것도 인연인데 가끔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김할머니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이 만남은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을 걷고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상했고 김할머니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김할머니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움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박 할아버지는 한 줄기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졌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김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나이에는 시간이 참 소중하지 않나요? 그 말에 김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김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을 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김할머니에게 미래를 함께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할머니는 어느새 그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김할머니를 더욱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공원 산책을 할 때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식사 자리에서는 그녀의 반찬을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김할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무도 그녀를 지켜준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외롭던 마음을 단숨에 녹였습니다. 며칠 후 박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김할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서로 외롭게 살지 말고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해요. 후회하지 않도록. 김할머니는 긴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랜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박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재혼 후 새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동반자와 함께라면 남은 생이 더 따뜻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자상하고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할머니를 챙겨 주었고 산책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박 씨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며 애정을 표현하던 박 씨가 이제는 밥상을 차려주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밥은 아직 안 돼요? 김할머니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 기꺼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기분이 들었고 박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 이상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청소도 하고 장도 보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김할머니에게 일을 떠넘겼습니다. 여보, 거실 좀 치워줘. 먼지가 많네. 빨래는 다 돌렸어? 내 셔츠 꼭 다려줘. 김할머니는 불편했지만 남편이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묵묵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김할머니의 하루는 집안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따뜻한 눈빛도 사라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라고 말해 주던 박 씨가 이제는 무뚝뚝하게 혼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씨는 시큰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음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박 씨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누군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아직 해결 못했어. 조금만 기다려. 김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그와 함께하는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박 씨의 태도는 변함없이 무관심했고 그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고 식사 시간에도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점점 더 낯선 사람이 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 앞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봉투를 뜯어보니 낯선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대출 연체 통지서. 김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이었고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꼭 쥔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박 씨는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그거.
내가 급해서 잠깐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걱정하지 마. 곧 갚을 거야. 김할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왜 제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했어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성가신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절차가 좀 복잡해서 당신 이름을 빌린 것뿐이야. 곧 정리될 거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 김할머니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 몰래 빚을 낸 것도 모자라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이런 큰일을 왜 혼자 결정했어요? 박 씨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있으면 돼. 김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박 씨가 점점 무관심해진 이유, 통화를 조심스러워했던 모습, 그녀를 집안일 도우미처럼 대했던 행동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서류를 꼭 쥐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씨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TV 화면을 바라보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김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김할머니는 손에 쥔 대출 서류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했고 김할머니의 불안과 분노를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 씨는 대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김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집안일을 시키고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곧 갚는다니까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김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담 직원에게 대출 내역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건의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그에게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은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박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제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박 씨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김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다 방법이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 김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남편이 이제는 대놓고 화를 내며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더 이상 애정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김할머니에게 생활비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돈 좀 있잖아. 당장 은행에서 갚으라고 톡촉하는데 뭐라도 좀 내야 하지 않겠어? 김할머니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빚쟁이와 함께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재혼 후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것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빚과 함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은행의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남몰래 쌓여가는 한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재혼을 알리지 않았던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이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박 씨와의 결혼 생활, 그가 숨긴 빚, 그리고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줄 알았던 대출이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려 하셨어요? 김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마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김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엄마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게요. 자식들은 즉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 씨가 김할머니의 명의를 도용해 빚을 낸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대출 기관에도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더 이상 김할머니의 돈을 이용할 수 없도록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남은 빚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은 박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태도와는 달리 박 씨는 자식들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큰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지른 일 더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억울하다는 듯 변명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준비된 상황에서 그는 결국 김할머니를 완전히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침내 박 씨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김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지만 이제라도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독촉 전화에 시달릴 필요도 눈치 보며 살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사랑과 도움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김할머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